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해봤지만 노가다도 해보고 뭐 알바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스마트 스토어만큼 1000만 원 쉽게 버는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너무 어려운데요? 자, 그러면 한번 지연 씨의 컨설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알려드릴 거냐면요.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수익을 내는 방법도 100가지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마르신 분들이 옷을 입는 스타일, 그리고 저처럼 덩치 있는 사람이 옷을 입는 스타일도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신한테 맞는 옷이 있는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도 자기한테 맞는 수익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3가지 측면에서 수익화 전략을 짜드릴 거거든요. 자, 첫 번째는 강점 개발이에요. 일단 잘하는 점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뭐냐면 약점을 보완해야 돼요. 어느 정도 기본값은 해야 돼요. 강점을 치는데 약점이 너무 약하면 그냥 상쇄돼요. 1인분 정도는 쳐주고 그 다음부터는 강점을 키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점이랑 약점을 진단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3번째예요. 마인드. 마인드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7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와, 진짜 재능 쩐다. 근데 한두 달 하고 포기해요. 제가 제발 해달라고. 그러니까 약간 어릴 때부터 센스 있던 사람들은 그냥 이만큼만 해도 이만큼씩 어떤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1000만 원으로 가는데 이 정도만 해서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려고 하니까 못 버티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약간 천재의 역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노력도 재능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말하면 센스 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노력의 총량이 낮아가지고 이걸 조금만 벗어나도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이 정도나 해야 돼?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해봤지만 노가다도 해보고 뭐 알바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스마트 스토어만큼 1000만 원 쉽게 버는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너무 어려운데요? 직장 다닐 때 월급 1000만 원 받으려면 어느 정도 직급까지 올라가야 돼요? 글쎄요. 보통 중소기업 기준으로는 이사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분들 중에서 이사가 되는 확률은 0.74%래요.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이 월 1000만 원 하면 꿈의 금액이 되는 거죠.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생각보다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 과정이 조금 어렵죠. 그래도 직장은 안정성이 있지만 사업 못하면 리스크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파르타 프로젝트 할 때도 항상 리스크를 컨트롤하라고 하지만 그건 일단 나중 얘기고. 자, 일단 지연님이 생각할 때 지연님의 강점은 뭐예요? 강점은... 미모? 아니요. 아니요. 강점... 일단 시도는 해보려고 한다. 시도를 하려고 한다.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거긴 해요. 대부분의 분들이 시도조차 안 하고 할까 말까? 에이, 이러시는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스파르타 프로젝트를 벌써 5주 정도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지연님은 좀 센스가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센스냐면 이게 잘 팔린 상품이야. 그럼 왜 잘 팔렸을까? 그거를 분석해서 이거는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서 샀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과정인데 그거를 처음 치고 잘해요. 그리고 그리고 셀렉도 나름 잘해요. 그러니까 처음 한 거 치고. 근데 이거를 지금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지금 이 장점을 상쇄하는 약점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사람에 대한 이해가 낮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하기 전에 마케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케팅 같은 경우는 진짜 이상한 것도 매력을 억지로 끄집어내서 소비자들한테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려면 소비자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해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뭐 좀 있어 보이게 말하면 소비자 인사이트죠.
근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면 SNS 광고를 하는데 저는 SNS를 안 해요. 근데 SNS 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 어떻게 SNS 통해서 시간을 보내고 어떤 글을 좋아하는지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해를 쌓는 방법, 그것만 아시면 그 장점들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일단은 나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아, 이게 왜 매력이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 안 돼요. 나는 이게 싫지만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좋아할까? 자, 이게 전자랑 후자랑 어떤 차이냐면요. 전자는 이게 왜 매력이 있을까? 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방금은 나는 이걸 싫지만 다른 사람은 왜 이걸 좋아할까? 벌써 질문에 3인칭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디테일해지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질문을 나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껴넣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파란색을 좋아하시나요, 혹시? 네. 그럼 파란색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왜 싫어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그거를 너무 깊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인문학이 돼버려요. 철학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냥 스마트 스토어로 물건만 파면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그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조금 도와드릴 텐데, 자, 첫 번째, 질문을 할 때 아예 3인칭 질문을 하는 거. 두 번째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이건 스파르타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긴 하거든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상황과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장을 입었어요. 그럼 정장 입고 보통 뭐 할 것 같아요? 결혼식장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선보러 가거나, 아니면 회사 가거나, 전부 다 격식 있는 자리겠죠. 아니면 약간 조금 댄디해 보인다든지.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죠? 그럼 이 내용을 상세 페이지에 옮기면 돼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갔을 때 입어도 되고, 아니면 댄디하기 때문에 일상복으로 입어도 좋습니다. 벌써 그냥 상세 페이지가 나왔어요. 이게 들으면 쉽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막상 하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자꾸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맞나?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번째, 틀려도 돼. 그냥 해요. 못 먹어도 고. 예를 들어서 모태솔로예요. 연애를 할 줄 몰라요. 그 여자 사람 친구가 연애 조언 한번 해준다고 바로 막 연애 잘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것에 최선이기 때문에 그냥 가면 돼요. 솔루션은 사실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걸 실제로 적응하는 과정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강점을 키우는 방법. 일단 제가 봤을 때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좋으신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제 소비자랑 연결을 시키면 이해도가 엄청나게 높아질 거예요. 지금은 약간 아까 말했던 약점이 뭐냐면, 클래식해. 약간 이거 되게 귀여워. 이거 괜찮아. 근데 이거를 소비자가 왜 좋아하는지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그거를 내가 이따가 실전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